이거 원투스 치약. 시원 메디컬의 원투스 치약. 이거 말이죠. 정말 제 아는 분이 있는데 입에서 똥 냄새가 나요. 아니 똥 냄새를 넘어서 발 냄새가 나는 분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누구라고 얘기해봐야 뭐 모르는 거. 근데 이게 이제 원투스 치약을 썼는데 꽃향기가 납니다. 입에서요? 입에서. 야, 그 정도입니까? 자, 이거 오직 잇몸과 치아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강한 치약, 원투스 치약을 소개합니다. 저도 한번 써봤는데, 와, 이거 진짜 잇몸 약한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제가 그래요. 잇몸에서 자주 피가 나는 분들 있잖아요. 잇몸 이빨을 부어가지고. 닦는데 갑자기 이 잇몸 사이에서 피가 맞아, 나오는 맞아, 이런 맞아. 분들, 이런 분들. 자, 이게 사실은 그 피가 나오면은 또 계속 입을 헹구지 않으면은 입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요. 예, 예. 자, 잇몸염증으로 입냄새가 심한 경우 차가운 음식이 들어가면 이가 시려서 소스라치는 분들 이거 강력하게 난데. 추천합니다. 예. 딱 일주일만 사용하면 그 효과를 체험하실 수가 있어요. 시원 메디칼의 원투스 치약, 미국 FDA의 OTC라는 것은 약국뿐 아니라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의약품. 그렇군요. 즉, 소비자가 자주 찾는 일반 의약품 중에 FDA가 안전성과 효능을 보장하는 제품입니다. 네. 만약에 쓰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독이 된다? 이거 못 팔지. 의약 외품으로 팔 수가 없지. 절대 안 되죠. 그렇습니다. 예. 자, 김용민닷컴 입점을 기념해서 추가 증정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투스 100g 본품을 구매하실 때 구매하신 개수만큼 휴대용 원투스 20g 제품을 추가로 보내드립니다. 막또 사고 어디 싶다. 여행 갈 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거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본품을 만약에 5개, 10개 이렇게 구매하실 경우 더 많은 추가 증정도 있습니다. 자, 자세한 사항 김용민닷컴 가격이 김용민닷컴에서 얼마예요?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이쁘네요. 무슨 이뻐요. 비비크림. 예. 가격. 그 구두약처럼 가격.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너무 좋아요. 가격이 얼마예요? 가격은 안 가격은 나와 있네요? 김용민닷컴. 15,600원이요? 어이구, 너무 싸네. 15,600원. 저는 집에 있는 치약을 다 이런 튜브용으로 바꿨습니다. 왜냐면 전 치약을 중간에서부터 짜서 써서 제 아내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그 모양이 그대로 있어가지고. 근데 이런 또 튜브용으로 나온 게 그 중가운데서 짜도 괜찮더라고요. 모양 변형이 없고. 예, 예. 튜브형 아닌 치약도 있어요 요즘에? 거의 요즘에 뭐 그거 있잖아요. 왜 목욕탕에서 쓰는 거. 그 모양이 이렇게 누르는 대로 이렇게. 그것도 튜브고 요새 튜브형 아닌 거 없는데. 거의 없는데? 그래요? 옛날 얘기하는 거잖아. 우리 그 집이 알루미늄 그지 같나 거. 봐요. 야, 너 예. 구두약 얘기하는 거 아니냐? 아니야. 예. 날 안 믿어주네. 예, 우리가 너무 못 사나? 너무 우리 못 사- 집이? 나도 나 페리오 튜브용이야. 썼는데? 그게 이렇게 되는군요. 그래. 요즘 알았습니다. 저기 황영민 씨 형편이 어려져서 정치 부심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고. 황영진은 누굽니까? 이름도 틀리네, 저. 예. 아까 일부러 보자마자- 그런 거잖아 네. 지금. 그래요? 예. OTL. 알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원투스 치약이 되겠습니다. 보수 통합 얘기 한번 좀 해봤습니다. 재밌겠네요. 예, 큰 관심이 예, 없는데. 네.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 네. 아니 그 저기 선수가 많이 나오면 좋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오히려 미래한국당에 관심이 아니 많아. 보수 분열이 좋아요 우리는. 그렇지 아무래도 지금 다 나와라. 제가 단언컨대 저는 통합 안 된다고 봅니다. 통합 안 된다고 봐요. 왜 어떻게 통화를 아유 지금이야 뭐 지금 공천에 대한 얘기를 안 하니까 뭐 합칠 수도 있고 뭐 논의 테이블이 마련됐다 그러는데 근데 이게 어차피 개인의 이익들로만 모여서 아니까 당만 합쳤다 빠지려고 할 수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진짜 국민들이 감동받고 뭔가 또 선거 때 돌풍을 일으키자면은 난 낙천돼도 좋다. 출마 안 해도 좋다. 그러나 보수가 살아야 한다. 이런 헌신하는 마음이 희생. 있을 때 그때 감동이 있을까 말까 한데 그쵸. 지금 이 인간들은 지금 어떻게든 자기들 공천 받으려고 야합이다. 아니 원래 공천 시기가 되면 마음의 자세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예. 50%다 잘라 좋아. 2030에서 30% 좋아. 너네들만 해. 나는 공천 받아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인드야 지금. 그렇죠. 그 절대 안 됩니다. 되더라도 아주 정말 감동커녕 아주 비웃음만 근데 나게 만드는 그런 근데 이제 통합이라고 봐요. 예. 오늘 제가 이제 KBS의 전원책 변호사하고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센 분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더 세죠. 지난주에 이제 문석균 씨를 민주당이 공천하냐 안 하냐를 놓고서 문희상 내기를 의장 했어요. 아들. 네, 예. 내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공천을 절대로 안 할 것이다. 민주당에서 안 할 것이다. 그렇게 예.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반드시 공천을 할 것이다. 전원책 변호사는. 보은성으로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그 불출마 선언이 나오고 나서 바로 토론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원책 변호사한테 얘기를 했죠.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틀리셨죠? 네. 그래도 그때부터 화가 나신 거예요. 그 양반 무서워요. 자존심 너무 세세요, 그분. 그 자존심이 아니죠. 뭐라고 해야 돼? 입었어요! 이런다고. 뭐라고 해야 돼? 입었어요! 이런다고. 도란하다가 막 화를 낸 거예요. 그 그래갖고 제가 녹화하다가도 자주 끊는데요. 아니, 어때요? 성대모사. 예. 입었어요! 어때요? 그렇게 힘이 비슷해요. 세질 않아요. 예. 입었어요! 목소리가 더 기가 약간 죽어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 판이 깨졌어요. 네. 그래갖고 막판에 막 화가 나고 울그락불그락 이렇게 하고 판이 깨졌다는 거는 토론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갑자기? 그 화를 냈다는 거죠. 생방 중에? 네. 오, 그래서 예. 제가 저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는데요. 그렇게 화를 내시면 네네. 제가 기가 죽어서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아. 그럼 그쯤 되면 이제 토론이라고 하기 어려운 그렇죠. 그런 상황이 근데 돼버린 거죠. 그 문석균 씨 관련돼서 얘기를 좀 잠깐 하면, 그러니까 윤석균 씨가 출마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출마를 한다고 했는데 민주당 관계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가서 문석균 씨를 때려잡습니까? 본인 출마하겠다는데 사실 그 보기엔 좀 그렇지만 뭐라고 말을 딱히 할 수 없는 입장이었거든요. 네네. 그러고 있는데 민주당이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전략직으로 묶었잖아요. 그럼 전략공천직으로 묶는다는 얘기 뭐냐면 전략공천직으로 묶으면 그 다음 행보를 민주당이 반드시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건 둘 중에 하나야. 경선 지역으로 해서 사실상 문석균을 밀어주거나 아니면 문석균을 쳐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건데 네. 그럴 거면 전략을 왜 묶어? 그냥 가만히 모른 척하고 있으면 그냥 동네에서 경선하게 뒀다가 경선했는데 문석균이 됐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를 전략으로 묶었다는 것은 이미 그때 안 된다는 사인 준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 동네 민주당을 평소에 이게 민주당을 찍진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이런 사람들이 막 나와서 뭐 문재인 지지자들 문파들은 뭐 문석균도 도와주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하는데 결국 저는 당이 잘했다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물밑으로 잘 얘기해서 네, 당사자가 상처받지 않게 본인이 물러난 그림을 취해서 잘 정리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정치죠. 여당이 잘하고 있고 정치.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 갖고 비판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진중권 씨 같은 분들 여기서 언급할 필요도 없지만 아니, 그러니까 이거 좀 아무 소용 없는 것 같아요. 이름을 저는. 들으니까 좀 귀가 싫어하는 것 같아서 그래갖고 제가 그 얘기를 한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내기를 할 때도 곧 확인되고 판가름 날 내기를 명확하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범위를 정해봤어요. 보수통합에. 들어볼까요? 예. 그래서 보수통합은 된다. 최소치는 어디냐? 자유한국당과 이현주당과 이정현 당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보수통합이라고 떠들 거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통합이 안 된다고 말하면 역공을 당할 수가 있다.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초라한 보수통합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초라한 보수통합, 초보 수준. 세보수는 못 낀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최하 단위가 이거라는 거예요. 최저가 이제 최저. 예, 고세당. 네, 그 다음에 이제 최고 단위는 어떻게 되냐 이거 보세요. 최고 이걸 하고 볼까요? 싶어요. 예, 예. 박형준의 내지도를 제가 보면 네네. 이제 박형준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황교안 대표가 권위를 실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통추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통추에는 아까 제가 말한 1인 정당 네네. 그냥 정당 하나 만들어요. 1인 정당을 이제 이렇게 다 포괄하면서 동시에 새보수당을 오른쪽에 왼쪽에 놓고 네네. 그다음에 우리공화당을 오른쪽에 놓고 우리공화당은 안 할 듯이 안 할 듯이 하고 네. 새보수당하고 손잡고 가다가 네. 막판에 우리공화당을 슬쩍 얹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초반 통추에는 우리공화당이 안 들어오지만 그렇죠. 예. 결국에는 여기에 들어올 나중에 것이다. 슬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통합 그림 다 만들어졌는데 유승민 의원이 나 안 할래 쟤네 들어와서 이러진 못할 것이다. 이런 구상인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유승민 의원은 이걸 모르냐 알아요. 알기 때문에 오늘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어제죠. 그러니까 네. 우리 공화당하고는 절대 같이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눈치를 챘군요. 설전에 안 만난다. 이렇게 얘기했고 통합만이 외길 있는 게 아니다. 후보 단일화 방식도 있는 거 아니냐 이 세 마디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자기가 제시한 세 가지 원칙 탄핵의 강을 건너자 그랬는데 우리 공화당이 들어오면 탄핵의 강이 건너기 무슨 빠져 죽는 거잖아요. 국정농단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 딱 짚은 거죠. 다시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할 때 설전에 안 만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자유한국당은 지금 모든 걸 다 갖춰놨어요.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이 50% 잘라 30% 그러네. 뭐해. 지금 토끼몰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고양이가 쥐를 몰듯이 세보당을 몰고 있는 거예요. 100석이 넘는 자유한국당이 폭력적으로 궁지로 세보수당의 가고 있군요. 목을 예. 졸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의원은 아이고 내가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기 원한다는 자세가 돼버린 거죠. 네네네. 왜냐하면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생겼어요 지금. 그-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로 우리 후보 단일화 할 수도 있어. 그런 방식도 이거 무슨 소리냐. 적어도 수도권에 세보수당 후보가 다 풀어져 버리면 네. 너네 다 떨어뜨릴 수 있어. 정신 차려라고 지금 벼랑 끝 전술을 쓴 거예요. 야, 네. 이거 진짜 뭐 아주 이런 거죠. 무식하네, 진짜, 한마디로. 지금 이제 토끼몰이 하고 있는 건 맞고요. 그러니까 통합에 대해서는 그 명시적으로든 뭐 묵시적으로든 긍정적인 필요하다, 해야 된다. 네네. 이런 어떤 언급을 계속하면서 당내 진도는 계속 나가요. 급기야 이제 공관위를 구성해서 꼬장꼬장한 김용호 전 의장한테 맡겼고 김세연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다 출마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공관위원으로 들어갔어요. 이 시그널은 친박들 상당수를 날리겠다는 시그널이에요. 그렇죠. TK에서 특히 50%는 날리겠다는 얘기는 그 얘기고 그러면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이 일정한 수준의 공천 혁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보수당은 그때 가서 이 당대당 통합 얘기를 해도 그게 뭐 의미 없는 얘기가 돼버려요. 이미 이게 이제 저 보수 유권자들의 관심의 초점은 여기로 쏠리고 세보수당은 그때 가면 정말 들어오려면 들어오고 말라면 막 이렇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유승민만 남고 다 갈 거예요. 거기 지금 한 20명 되거든. 수도권에 후보를 다낼 능력이 없어요. 그쪽이 요구하는 건 20명 정도의 공천권이에요. 전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네네네. 아, 현 직원들 포함해서. 근데 이 중에 이미 정비영국, 이해운 여기는 다 갔어요. 마음은. 몸만 못 가고 있는 거고. 지금 뭐 조금 버티고 있는 게 그나마 유승민, 이준석 정도가 이 언술상으로는 버티고 있는데 거기 빼고 다 갈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의 지역구 사정들을 보면 다 넘어갔군요. 저 예. 간단치가 않거든. 아. 예를 들어서 뭐 관악에 누굽니까 거기. 그 오신환. 네, 오신환. 거기도 그렇고 네. 하태경도 그렇고 이대로 가면 다 아웃이거든. 네. 그래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렇게 그냥 떠밀려가지고 그야말로 저 토끼몰이 하는데 그 몰려가지고 가버리면은 정치적 미래가 없거든. 아. 갈 데가 없다는 얘기죠. 예. 유승민 의원이 지금 대구 동구을이죠? 거기 예. 지금 12명이 지망했다는 거예요. 서로 나가겠다고. 배신자. 아, 유승민. 배신자 심판하겠다고. 어. 심지어 윤창중이까지. 아니 이제- 거기 지금 현역 지도위원장 고향이 강원도인데 스코어가 2배 이상 이겨요. 아 근데 이제 유승민 의원은 만약 죽더라도 거기서 원칙을 지키면서 장렬히 죽어야 뒤에 사는 길이 있지. 저기 안에 또 다시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굴욕적인 방식으로 들어가서 그거는 아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그쵸. 저 근데 이제 새로운 문제는 보수당 뭐냐면 예. 저걸 버틸 힘이 있어야 되는데 새로운 보수당이 없죠. 너무 없어. 그러니까 그나마 비례해서 좀 건지려고 했는데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지면서 그렇죠. 예, 예. 간 보는 사람들 다 그쪽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간 보는 것도 간 보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의 새보수당은 사실 비례에서도 그렇고 대구에서도 그렇고 수도권에서도 그렇고 어디 살아남을 데가 없어요. 만들고 끝나버렸어요. 예. 안철수 얘기 뭐 다른 데서 많이 했으니까 뭐 짧게만 드리면 이번에 불출마 선언 저는 안철수야말로 전국에 험지 아닌 데가 없다. 나는 몇 사람을 모여서 상의해봤는데 제가 정말 안철수 대표를 위하는 마음으로 찾아봤는데 전국에 안철수 대표가 안심하고 당선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아니 그냥 비례 1번. 그래서 제가 자유한국당 비례번호로 가야 된다고. 자유한국당이 험지잖아. 노원병도? 예? 노원병도? 아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그래요. 노원도. 거기가 지금 김성환 예. 아니 지역구도 엄청 탄탄해. 그러네. 보니까 예, 김성환. 예, 안 구청장 되고 출신. 안 되고 그리고 예전 같이 뭐 호남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 될 데가 없어요. 전국이 험지라 불출마한 거지 본인이 정치적 희생을 한 게 전혀 아니에요. 근데 박원석 의원님 말대로라면 거의 세보수랑은 합치는 그림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보시네요. 친다기보다는 세보수가 투항하는 거지. 흡수되는 거지. 흡수. 흡수 그러니까 이렇게 통합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힘으로 누르고 있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맨날 북미 관계 얘기하잖아요. 네네.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이 미국이에요. 세보수당이 북한 비슷한 처진 거야. 규모로 볼 때. 네네네. 지금 그 상태에서 이 자유한국당이 진짜 폭력적인 방법으로
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세보수당을 사실 목을 조여서 거의 죽인 거예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통합을. 그래서 하면, 예. 아니 근데 이제 명시적으로 통합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당대당 테이블도 열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름 이제 이게 작전이 가동된 거예요. 그러면서 힘으로 눌러버리고 있는 거죠. 자존심은 지키되 약간 그렇게 이제. 난 그거 보면서 역시 우리 공화당이 저력이 있다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니, 그게 거기는 신념 공동체거든.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됐어. 아니 그러니까 약간. 자유한국당이 뭐라고 한 간에 눈 하나 깜짝하네. 아, 그래, 그 떠들어라, 신념의 약간 힘은 이런. 또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이걸 분석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힘은 그러면 원천이 그 어딥니까? 힘은 어디서 나오냐? 예, 예. 이번에 보수 통합을 한다. 그러면 그 당의 지지율이 몇 프로 나왔냐? 25.1% 나왔습니다. 네네. 도리어 지지율이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새로운 보수당을 합친 거보다도 보다 10% 이상이 10% 빠져요, 떨어집니다. 또 그럼 이게 합치면은.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그 지난번에 예. 우리가 예측했듯이 이 지지율 떨어진 것은 박근혜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빠져나간 겁니다. 야, 대부분이. 그렇군요. 그리고 일부는 새보수당이 합리적 보수라서 좋아했는데 네네. 황교안 같은 공안검사하고 합쳐 또 일부가 그 중도가 예, 빠져나간 빠져나간 거죠.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요 지점이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그러네요. 큰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왜 버티냐? 지금 보수의 최대 주주가 박근혜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전히 그 비례라도 먹을 수 있다. 약간 이런. 여전히 보수의 예. 최대 주주는 황교안이 아니에요. 유승민도 아니에요. 오세훈도 아니에요. 없어요. 그래서 황교안도 박정희 대통령을 계속 불러내고 유승민조차도 박정희 대통령을 불러내고 네네. 박근혜 대통령 사면을 얘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 공화당은 누굴 믿어요? 박근혜가 최대 주주고 그 태극기 세력이 가장 전투력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세력이 전면에 눈에 서죠. 보이는 믿는 확실한 현금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황교안 대표 요즘 당선 가능한 험지 찾아서 고생이신데 방금 생각났어요. 어디입니까? 우리 공화당 비례 1번. 험진대 당선 가능하잖아. 그 황교안이 종로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갈 수 없을 거예요. 나도 지금 같은 이 생각인데 상황이 안 나갈 수는 이걸 없다. 피하면 예. 이걸 피하면 대선 주자로서의 가치가 뚝 떨어지고 저는 빅픽처에서 황교안의 그 사용 기한이 다 됐다고 보고 종로에 가서 죽이는 그림으로 그렸다고 봅니다. 참 재밌는 그거는 그림이 만들어졌네, 진짜. 예. 이게 이제 이게 일리가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면이 있냐? 제가 2012년에 우리가 왜 총선에서 졌을까 생각하면서 아주 합리적인 이유를 늘 혼자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박근혜는 대권 후보잖아요. 그렇죠. 한명숙 총리는 대권 후보가 아니야. 그냥 당대표를 하고 의원 한 번 하고 정치를 더 안 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 둘이 겨루니까 누가 더 힘이 실리겠냐고요. 박근혜 후보한테 힘이 실리겠죠. 그런데다가 또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럼 우리가 그때 대권 후보가 없었냐. 있었어요. 문재인 후보가. 네네네.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사상에 출마하셨잖아요. 네. 사상에 출마하니 거기가 험지야. 그리고 거기 선수조를 PK. 붙였잖아요. 예. 아니 그냥 모욕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욕이지만 예. 그건 잘한 전략이죠. 한국 새누리당이 입장에서. 아주 옛날에 잘한 옛날 전략이죠. 새누리당, 예. 그런데 그냥 판판이 깨버렸죠. 그냥 56대 예. 몇이니까. 아니, 근데 한가 궁금한 아니 그 게- 얘기가 아니에요. 예, 예. 중요한 거는 그 문재인 후보가 사상에 묶이니까 네네. 대권 후보가 사상에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 그 보니 지역에만, 예. 나머지가 비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은 그나마 그래도 대중적으로 소구력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황교안 대표잖아. 황교안 대표 돌아다니면 올라요. 아니, 근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아니 안심이 아니고 지난번이랑 아니야, 제 마찬가지로 그게 아니라 황교안 대표가 돌아다녀서 다른 지역에 표를 도움이 안 끌어오게 된다. 되면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아니 그런데- 사상에 손수조를 넣듯이 종로에다 다른 사람을 아예 그냥 넣을 수도 있는 상황. 민주당은 아니, 그 물론 민주당은 그 이해찬 얘기를- 대표가 어제 선언했고 오늘 이낙연 그 전 총리가 수락해서 수락했죠. 공동 선대위원장 맡고 이제 종로에 출마하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말하는 자유한국당에서 오늘 아예 이 피하려고. 얘기를 예, 예. 사사건건에서 전원책 했습니까? 변호사가 했어요. 예, 그래서 예. 제가 이 예를 들면서 그때 손수저 했는데 만방 깨졌다. 이번에도 깨질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근데 이 전제는 뭐냐면 황교안 대표가 험지로 나간다는 말을 안 했거나 당선 가능한 험지. 당선 가능한 험지라는 말이 새어나오지 않았으면 괜찮았는데 지금 용산 간다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황교안 대표는 대선 주자로서는 끝나는 거예요. 아 우리 동네인데. 예. 네. 종로 말고 어디 갈 데가 없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니 용산은 험지가 아니잖아 한국당 아니죠. 입장에서. 좋은 데죠. 원래 진영 당선 가능한 선관위. 험지라는 게 예. 사실은 없어요 별로. 그게 그리고 그건 수도권은 없지. 그런 데가 있어. 그리고 자칫 그거 잘못 찾아갔다가 거기서 진짜 아웃되면은 정치가 끝나. 아니
황교안 대표한테 험지하면 마포울에 가서 정청래, 하고 뭐 아니면 붙으면 돼. 구로울에 가서 이인영 이 정도 붙어야 험지지. 그쵸. 제가 봤을 때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데 떨어지지 않으면 그거 그게 싹 아니라 돌파해야 그냥 되지 않을까요? 그 예. 아니 근데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그 한매기가 있어요. 안 갈 수 없을 거다. 그렇죠. 안 갈 수 없다. 예, 안 갈 수 그 없을 말이 거다.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안 갈 수 없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서로 발이 묶인다. 종로에 가서 지역구 하느라고 그렇지 않아요. 언론이 연일 종로 선거구를 집중할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이 구도 선거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역에 지원 유세를 나가지 않아도. 그렇죠. 근데 이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인기가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차라리 그리고 인기는 둘째치고 말 실수가 너무 잦은데 이 방귀가 잦으면 똥이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치. 예. 최근에 개가 잡고도 예. 개가 잡고 봤는데 그 컨텍스트 상에서 보면 아주 무리한 얘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개가 키우던 반려견이 오래됐고 정이 그래서 너무 들었고. 안타까움에 정형이 들었고 이제 개 나이로 17이면 14시면 사람 나이는 70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자꾸 의미에서 이제 하셨다? 그걸 약간 포함해서 농담을 던졌는데 자꾸 하셨다고? 예, 이미 사람들이 뭘 말해도 개그 코드를 받는 게 하나 있고 이제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황교안 전도사가 교회 베이스로 웃겨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장검사로서 지검장으로 검사들 불러놓고 술집에 가서 웃기면요. 안 웃으면 맞죠. 다 뒤집어져요. 그치. 같은 방식으로 교회 가서 맞아. 지검장이 빵빵 터지죠. 신앙 간증하러 들어왔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해도 아멘 터지고 막 눈물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벤처기업 갖고 청년들이 오려면 카페를 만들어야 되는데 말이죠. 농담했겠지. 근데 사정을 모르고 하니까 사람 듣는 사람들이 쟤 눈치도 없나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판판이 망가지는 거거든요. 이제 저는 지금 돌아다니면 황교안 대표가 이런 실수를 계속할 거고 제가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 예를 들어서 정치 부심 한가운데 와서 황교안 대표가 한 3개월만 농담 교육을 받으면 이거 하면 죽는구나 깨닫고 나가면 이런 실수가 없는데 제가 그렇게 할 4시간 시간이 동안 없어요. 4시간 동안 이렇게 앉아서 토크 콘서트 진행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많이 보셨죠? 근데 그때 뭐 말실수 한 게 있다 프로폴폴 실수했죠. 예, 프로폴리스인데 난 그거 웃기려고 한것 같아. 그러면 개그 천재예요.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다음에 뭐 색소폰이 SEX 갑자기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걸 짰으면 천재입니다.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걸 말 실수를 좀 있긴 하더라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예. 약간 그냥 그때 했던 개그 중에 제일 웃긴 건 그거예요. 우리도 아내가 좌파가 아닌데 왼쪽에서 나옵니다. 막 이거는 좀 웃기더라고. 어머. 이건 이회창인데. 이회창. 아이고 이회창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외창입니다. 좌파가 아닌데 왼쪽에서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모님께서 나오는 그건 좀 웃기더라고. 예, 그 개그는 좀 웃기더라고. 아니 차라리 예. 황교안이 아주 극한 혐지, 극한 험지. 광주? 험지가 아니라 광주? 광주로 가는 거예요, 광주. 어차피 낙선할 거면은 광주 가서 낙선하면 장렬히 명분이라도 전산을 해라. 있지, 명분이라도. 그렇잖아요. 어떻습니까? 선거 비용 보전 못 받을 것 같은데. 아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지. 15%를 득표해야 유효 비용 보전 득표의 못 받을 것 같은데. 15%를 그렇죠. 득표해야 비용을 보전받아요.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드냐? 최대 그 선거구의 그 유권자 수마다 다른데 한 2억 내외에서 돈이 들어요. 그럼 2억 보전 못 받아요. 사실 또 최하야. 만약에 광주로 가면은 아니 안 광주 돼도 나는 시민들이 로펌 가서 벌면 되지 뭐. 광주 시민들이 진짜 불편해할 거예요. 그다음에 광주 갔다 불쾌해하고. 난리 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던지고 뭐 이렇게 물 에이, 탐 그러진 맞고. 않아. 우리 예. 시민들이 그래요. 그런 분들이 우리 아니야. 네. 성숙한 광주 시민들은 그럴 리가 없으나 그냥 그러니까- 생무시하지, 생무시. 그래요? 예. 종로가 황교안 대표가 연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경기고등학교 나왔으니까. 맞아요. 당시에. 경기고등학교 하동, 옛날이고 옛날에 이제 또 종로에- 이사 갔어 하필. 종로에 예, 예. 있었으니까. 예, 제가 경기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진짜요? 형님? 근데 지금은 강남 없잖아요. 경기고 강남 지금은 강남에 강남에 있어요. 있지. 네. 근데요, 이게 정세균 의장으로 인해서 착시 효과가 또 나타난 거야. 종로는 민주당이 보수가 이게 원래, 그렇게 예. 호락호락한 데가 아니에요. 맞아요. 어려운데. 정세균 의장이 진짜 그 저인망식 의정 활동을 해요. 저인망식 지역구 관리를 하는데 저에게 제가 얘기 들어봤더니 진짜 한 20명 모이는 자리도 오신대요. 뿐만 아니야. 그 지역 정도가 행사하면. 아니고 정세균 그 20명이 모여서 갔잖아. 개별적으로 다 만난 사람이라는 거 아니야. 한 명 한 명. 종로는 너무 그리고 진짜 쉽지 또 않을 전에 것 같아요. 한번 그 저기 팟캐스트 게스트로 한번 오셨는데 이제 앞뒤로 그 이제 대화를 나눌 때 연민의 정
아, 이 사람하고 나하고 큰 차이가 없구나. 어. 피차고 우울하구나. 이런 그래요? 아니 그게 뭐냐면 아드님이 이제 취업을 못 해가지고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공감대 있게 대화를 하시는구나. 공감의 능력이 탁월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치인 네. 공감 아니 능력. 그러니까 예, 예. 이게 참 사람마다 다 그 달란트가 달라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손학규 대표님도 그 남북 관계라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굉장히 탁월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정세균 의장님이 저는 만약에 대통령이 돼서 일을 한다면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 근데 대통령이 되는 과정은 일을 잘할 거다라는 생각보다는 그걸 그 치명적 매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치명적 매력이라는 것 때문에 저평가된 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낙선하고 이렇게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셨을 때 첫 마디가 잘난 척하다 잘 됐다였어요. 누가 정세균 의장님 그거 뭐냐면 게리맨더링이 됐잖아요. 제가 네. 김기춘과 주광덕과 우리 당의 누구의 그 합작으로 게리맨더링. 그래서 주광덕 맞춤형 지역구가 됐다고 제가 문제 제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여성국에서 저를 다 넣어보니까 을로 가면 아주 단연 이긴다고 을로 가라 그러고 가부를 가면 이긴다고 가부로 가랬는데 내가 노무현의 사람으로서 여기에서 내가 출마한다고 그렇게 유권자한테 얘기했는데 안 갑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해서 다 쳐버렸어. 이걸 보고 이제 그렇게 놀리신 거죠. 잘난체하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만나자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이럴 때 사람들을 335로 만나서 진솔하게 대화를 해라. 가장 좋은 건 1대1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대1. 정세균 의원님이 선거에서 지지 않는 이유가 있네요. 네, 그걸 아주 예. 정말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4년 동안. 그러셨군요. 예, 예. 그것도 진짜 공감 능력이네요. 그런 어떻게 사람들과 좋은 분이세요. 대화하는 아주 이런- 좋은 분이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 능력을 또 가지고 계시는군요. 예, 예. 예, 정말 지금 황교안으로서는 참 답이 안 보이네요. 지난 이제 다음 달이면은 황교안 취임 1년입니다. 네. 뭐 벌써 그렇게 됐나? 취임 1년. 지난 1년 동안 돌이켜 보면 지금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추락할 수 있는지를 그 양반도 참 파란만장하네요. 이게 잘 나가던 않았어요. 엘리트 검사로 대통령 돈 잘 권한 버는 변호사로 살다가 그러니까요. 고위 관료로 살다가 예. 1년 만에 단식했지, 석발, 삭발했지, 예. 천막 농성에. 천막농성에 장애투쟁에 참. 그래도 근데- 한편에서는 잘 버티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아니 있는 이제 게 버틸라고 야당 대표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리고 지금 버티는 게 버티는 게 능사가 뭐가 아니죠. 중요해? 예. 지금 집권 가능성을 높여야 되는데 올랐냐 이거야. 집권 가능성이. 본인이 얘기했어요. 나 이전에 누구였다. 그 이전에 누구였다. 그 이전에 누구였다. 그런데 내가 이 위기를 수습한 것처럼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히려 자기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군요. 위기는 계속되고 있는데 게다가 더 나아가서 수도권에서 100석 얻는 게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전국도 아니고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런, 이런 수도권이 거잖아. 몇 석인지는 아는 122석이잖아. 아니 그 사람이 알고 얘기하는 글쎄, 그건 모르겠어.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처럼 50% 49% 하다가 40% 떨어져도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12, 3%였다가 20%로 오르면 어마어마한 거고 리얼미터 20% 나왔어요. 리얼미터는 21, 2%에서 한 30% 되면 또 어마어마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너무 일찍 마음속으로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는 거죠. 수도권 100석. 그러니까 벌써 오만해지고 자만한 거죠. 저 지난번에 그 육포 사건은 저는 그게 수입산이라는 게 더 문제지. 아니 이제 나는 그거 보면서 또 기독교 예전에 신자셔가지고, 예. MB 때도 황태하고 멸치를 보내려고 했었대요. 네. 어머. 청와대에서. 근데 그때는 아니 뭐 어떠냐. 뭐 고기도 아닌데. 아 고기잖아. 황태도 멸치도. 물고기죠. 예. 그래서 안 보낸 거예요. 아니 보내려고 했다가 총무 비서관실에서 뜯어말렸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게다가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누구도 필터링을 못했고 관리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보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역량들, 중앙당의 역량도 크게 그 감퇴되고 있고 지역 조직은 어떻습니까? 지역 조직도 지금 다 무너진 걸로 알고 있는데. 잘 가동 안 돼요. 우리 안 되죠, 동네도 우리 보면 동네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후보가 4명 나와서 경선을 조만간 할 텐데 그 중에 한 분이 18, 19대 의원을 지낸 분이어서 그 김태원. 지역, 그 지역 자유한국당 후보들 사이에서는 절대 강자예요. 근데 예전 같으면 자유한국당이 선거 준비를
거기는 이렇게 막 이렇게 드러내고 하지 않거든. 네. 물 밑에서 조직을 이렇게 해서 가지고 막 먹이고 막 이런 딱 느낌? 해가지고 지금쯤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구도 딱 잡고 이렇게 선거를 하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고 나머지 예비 후보 세 분은 사실은 뭐 이 지역에서의 무슨 활동도 존재감도 없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데도 해보겠다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역 조직들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권을 잃고 나면 약해져요, 지역 조직이. 정권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때 아주 지방 권력도 다 잃고. 폭망을 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때 완전 발렸죠, 진짜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고양시는 덕양구, 일산구잖아요. 음. 덕양구에는 이 선거구가 2개 있어요. 국회의원 갑을 선거구. 그러면은 갑 선거구, 을 선거구마다 이 국회의원 그러니까 저 시의원 선거구가 3개씩 있거든요. 근데 갑 선거구에서는 자유한국당 전멸, 을 선거구에서 딱 한 사람. 그러니까 2명 이렇게 해가지고 6명이 되는데 딱 한 사람 살아남았어요. 그것도 불과 아주 작은 표차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 조직이 그러면서 확 무너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조직이라는 게 시의원 선거, 도의원 선거, 지역 기반이죠. 시장 선거 예,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이제 축적이 되고 그게 형성이 되고 굳혀져 가는 그러니까 건데. 총선 때는요, 그 지방의원들이 다 이래요. 그렇죠. 아, 제가 그렇죠. 시의원들이랑 같이 방송하는 프로그램을 해요. 제가 네. 한 1년 가까이 했는데 시의원분들은 그래도 이게 선거를 통해서 지역 선거 통해서 만나잖아요.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가 한 1년 넘게 했는데 한 번밖에 못 봤어요. 다 민주당 의원이시더라고요. 아니 원래 예, 그 예. 지방선거가 그렇게 됐어요. 아니 네. 지난번 서울시의원, 경기도의원, 인천시의원 싹쓸이 다 압승을 했어요. 했어요. 아니 그 압승했죠. 예. 서울, 인천, 경기 전부 다 자유한국당이 원내 교섭단체 구성도 못했어요. 서울은 지금 10명이든가 좀 뭐, 구의원이 아니 시의원이. 그럼 시의원, 좀 구의원이 좀 있어야 이게 지역 기반이 다 구의원은 되는데 어쨌거나 반반씩 나누는 없다는 가지는데 거잖아요. 어차피 예. 둘씩 뽑는 데가 많으니까. 근데 시의원은 전멸을 했죠. 완전 그러니까 전멸했더라고요. 이번 선거 거꾸로 얘기하면 민주당한테는 정말 천재일우의 기회라서 조직적인 잘 살려야 하는 근데 그 책임이 있죠. 근데 민주당이 지금 엄청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첫째는 이게 검찰의 저런 도발이 기소 쿠데타라고 할 이 사안이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걸 점검해야 돼요. 그다음에 경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늘 집권 여당에게는 악재예요. 경제라는 게. 게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이미 민주당은 과반은 포기했고 제1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로예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그 지지율 있잖아요. 이거 반드시 여당은 지금 지지율의 최하 5%를 감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총선은 이 전국적인 지지율에 영향을 받지만 사실은 개별 1대1 구도에서 후보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크게 좌우하는 게 총선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선거를 치를 때 새누리당이 43%, 근데 민주당이 20%일 때 16대 총선을 2016년 총선 치렀거든요. 네네네. 그대로 나오면 민주당 한 명도 안 돼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참. 개별 후보의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천을 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뭐 80 며칠 남은 기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벌어질지 수 몰라요. 없고 특히나 보수 언론들은 똘똘 뭉쳐 있지 그렇다고 해서 진보나 중도에 있는 언론들이 민주당 도와줄 거냐면 절대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않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그러니까 여당에게도 불리하지만 민주당에게도 불리한 선거기 때문에 지금 뭐 민주당 지지율이 자유한국당보다 높다는 것은 전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정신 바짝 차리고 네. 그리고 물론 청취자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당 자체가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공천 잘하고 잡음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저- 면에서도 예. 잘하고 있어요. 네네네. 예를 들면 문희상 의장 아들을 그렇죠, 해결하는 그렇죠. 과정을 보면 정말 성숙한 리더십을 발휘한 그렇죠. 거거든요. 맞습니다. 처음에 비서실장을 보내고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전략 단위가 다 가서 설득하고 원혜영 그 공관위원장이 또 의장을 직접 설득하고 이런 방식이 과거의 민주당에선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과 이낙연 전 총리와 이해찬 대표가 지금 역할 분담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치 외치를 이렇게 좀 중심은 이제 이낙연 총리는 외치에다 두고 이제 열심히 뛰고 이 이해찬 대표님은 이 어려운 공천 과정에 정말 피해 칼을 휘두르는 거잖아요. 그 막판에 욕도 혼자 다 먹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것을 자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의 콜라보가
지금 출발이 아주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거를 잘 유지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수 안 나오는 거죠. 뭐. 공천 과정에서. 예, 그래서 이제 조심하면 네. 지금 관리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 뭐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이때쯤 되면은 뭐 서로의 당을 좀 공격하는 그런 거를 하나씩 뭐 좀 쟁겨두고 있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거야 옛날에 여당의 옛날에는 경우는 그랬어요. 국정원이나 검찰을 장악했을 때 그런 일을 했죠. 그런데 네네. 지금은 문재인 정부는 진짜 국정원과 전혀 검찰 상관없죠. 권부를 그렇게 활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가 가장 큰 데는 가세연, 신의 한수 유튜브 쪽이군요. 뭐 이런 쪽들인데 네. 김건모 맥락 없이 무너지는 거 보세요. 이게 그 뭐 어디서 뭐 지금 저는 상당히 실탄을 쟁여놨을 거라고 보는데 사실관계 확인 안 되는 얘기 그냥 풀면 이거 퍼져나가는 속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언론에서는 팩트 체크 안 해줄 거고요. 결국 유튜브 안에서 멀어지는 유튜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거라. 근데 사실은 뭐 김용민 TV 등이 선전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아직 화력이 딸리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뭐 진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여하튼 이 보수가 아닌 유튜버들하고 잘 이런 문제 좀 기민하게 대응할 준비들을 하고 그림을 만들어 놓고 선수도 모아놓고 논리도 개발해 놓고 이런 문제가 갑자기 터졌을 때 대응하는 그런 능력들이 좀 필요한데 저는 이제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되는 대로 사람들도 만나고 설득은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 정말 네.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아득해요. 그러니까요. 궁금하네요. 그게 예. 이제 1탄이 나온 게 곽상도의 폭로입니다. 아. 그게 원래 보수 유튜버 중에 하나가 이미 폭로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거를 곽상도가 또 터뜨린 거예요. 문대 씨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말고. 아니 김정숙 김정숙 여사를 여사 말도 안 되게 지인이어서요. 끌어들인. 근데 5천억 그거는 뭐 전부 그거는 그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그때 충주시장이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제 거짓 허위 폭로를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하나가 나왔을 때 확실하게 응징해야 돼요. 법적 제소를 확실하게 나경원 보세요. 만약에 이런 보도하면 법적 대응할 거야. 그냥 그 다음 날 언론이 조용해지는 거 보셨죠? 근데 이제 유튜브는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그게 문제 걱정인 거예요 지금 사실. 아니 그리고 일부에서 그 곽상도 의원 거는 KBS도 팩트 체크를 하더라고요. 너무 심하니까. 네네. 그래서 문제는 이제 김용민 정치 부심이 잘해야죠. 네네. 저희가 또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평화나무도 그렇고요. 네네.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저희는 뭐 그 팩트 체크뿐만 아니라 고발까지 전천후 네. 풀 코스로 대접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해 주시고 우리 빤스 목사님 빨리 감옥에 보내고 아직도 이제 뭐 빤스 이게- 목사님 돈 받았다고 이단 아, 해제해주면서 그거 정말 아주 골 때리는 그것도 일인데. 사실이겠죠. 일단 뭐 그 2단계에서 제가 수사하는 경찰도 아니고 네. 뭐 가타부타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아주 그 가능성이 농후하다. 네. 농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의장님 어떻게 정의당 선거는 비례대표 아주 뜨겁던데요. 네, 네. 지금 정의당이 약간 사면초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선거제도 개혁이 되고 나서 정의당이 수혜자가 될 거다. 이런 이런. 프레임이 등장을 하게 되니까 이제 언론이 정의당을 좀 모질게 대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정의당 뭐 비례대표 가지고서 무슨 공천 장사한다더니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것도 실은 좀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번에 저희가 국민 경선을 하니까 경선 비용이 10억이 들어요, 관리 비용이. 그래서 비례대표 등록하는 분들이 일정하게 그 경선 관리비를 부분적으로 부담하는 형태로 제가 2012년도에 비례대표 될 때 그때 선관위에 등록하려면 다 1,500만 원 내고 등록해야 되잖아요, 네. 모든 후보들이. 그리고 2,500만 원을 별도로 당의 비례대표 경선 참여 비용을 냈어요. 왜냐하면 공범을 다 찍고 경선할 때 비용이 드니까. 그리고 다른 당들도 보면 당직 선거할 때 후보 등록할 때 등록비 다 내잖아요. 그쵸? 최고위원 뭐 네. 5천에서 1억까지도 내잖아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공천 장사라고 공격을 한다든지 그래서 데스크들이 계속 그런 발제를 요구한대요, 기자들한테. 요게 이제 정의당이 마치 뭐가 될 것 같으니까 이 수혜자 프레임으로 정의당을 공격하고 있는 면이 있고 이게 이제 선거 제도 개혁 국면에서는 정의당이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특히 이제 패스트트랙 이거 끌고 가는데 뭐 정개특 위원장도 했었고. 근데 이제 그게 끝나고 나니까는 언론에서 아까 뭐 보수통합, 뭐 인재 영입 또 여당은 그리고 뭐 공천혁신 이런 데서 이제 정의당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빅데이터 언급량도 굉장히 줄고 그러면서 이제 이슈나 화제의 중심에 못 오르고 있어서 저희는 지금은 좀 불가피한 국면이 있다. 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한 2월 말까지는 우리가 춘공기가 올 거다. 춘공기. 이렇게 보고 또 이제 이자스민 의원을 향한 공격. 이건 이제 다 옵니다. 좌우에서. 그분 진짜 공격 많이 당하시더라고요. 일베 쪽에서도 오지만 네. 일베 쪽뿐만이 아니라 이 왼쪽에서도 옵니다. 네네네. 공격을. 그래서 그러니까 무임승차론 같은 거죠. 자유한국당 출신의 그 이 다문화 외국인 데려다가 국회의원 자리 주려고 그런다. 근데 주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출마해서 경선해야죠. 경선합니다. 예. 경선하면 그분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우리 당은. 왜냐하면 당원들의 선택이고 또 이번에는 국민 경선을 하니까 선거인단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런 등등이 있어서 결국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저희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중앙정치 이슈에서 당분간 정의당이 사라지더라도 당대표를 포함한 후보들이 진짜 정치가 필요한 그런 민생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제 내부를 좀 정리를 해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망초. 네, 자 정치부심 이렇게 해서 뭐 저희가 설 연휴 전날에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15,000분이 또 예.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16,000인데요. 예. 예? 16,000. 16,000까지. 아 이거 동접자이 이렇게 많아서 행복합니다. 설 직전까지 이렇게 일했다는 게 참 뿌듯하네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잘 모였습니다. 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하여간 지금 아주 전국이 뭐 정말 소용돌이를 방불케 할 정도로 뜨겁게 돌아갔는데 잠시 좀 휴지기를 갖고 또 다음 그렇습니다. 주부터 또 치열하게 또 정치가 또 삶의 어떤 중심에 또 떠오르게 되겠네요. 네네. 자, 하여튼 뭐 우리에게 주어진 휴가 잘 보내고요. 네. 다음 주에 또 행복한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예, 예. 풍성한 설날 되시고.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최민희 의원님이 이제 좀 오래전 약속이셔서 아 진짜요? 예. 아이고 어디 뭐 한 주 쉬시고 다녀오셔야 되군요. 예. 아니 저기 시사타파에 아 또 무슨 토론회를 하는데 토론 갔다 오시는군요. 사회를 예. 이제 보시게 됐어요. 아 저희가 보내드려야죠. 예. 자, 우리 최민희 의원님은 다음 주에 좀 한 주 쉬시고 네. 저희는 하여간 뭐 다음 주에 또 네. 같은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연휴 보내시고요. 화요일부터 김용민 TV가 재개됩니다. 그렇습니다. 화요일부터. 네, 화요일 아마 피아 지방법은 그렇습니다.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